그냥 제가 보는 그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조금 네.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냥 놀아줄 때 조금 더 몸을 써서 놀아주고 조금 더 뭔가 맛있는 걸 좀 챙겨주고 네. 진심으로 돼야 되는데 오빠는 조금 오빠의 편의 위주로 육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전민기 씨처럼 아예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난 아예 안 한다 주의 느낌 아니에요, 그쵸? 아니 주말엔 내가 보자. 어차피 욕먹고 서운할 바에 안 하겠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책을 읽어주면 애 눈 나빠져. 좀 나가서 몸으로 놀아줘 아빠가. 데리고 나가서 놀면은 아빠가 책도 좀 읽어줘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안합니다.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진심으로 미안하다고요. 하래. 그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왜 이제 뭐 보행기 같은 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있잖아. 그 발로 밀어주면 그거 왜 버릇없이 발로 미냐. 진심으로 밀어줘라. 두 손으로 밀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 그럼 또 두 손으로 밀다 보면은 표정도 찡그리지 말래. 그럼 웃으면서 또 밀다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 이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 보니까.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전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오늘은 너무 공부에 지친 네. 여러분들에게 쉬어가는 순서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 그 김선호 선생님이 나오셔서 우리 엄마들의 마음을 좀 많이 어루만져 주셨잖아요. 아니 아빠들 마음은 어루만질 필요가 없는데? 왜? 필요한 아빠들- 거 아니었어? 맨날 갱년기라고 힘들어했잖아. 아니 아빠들은 안 봐. 나는 이분들을 왜 모셨냐면은 엄마들이 좋아하는 외모 갖고 맞죠, 계시죠. 맞죠. 네, 오늘 난리 날 겁니다. 네, 아마 네, 우리 네. 엄마들. 네. 왜냐면 제가 뭘 느꼈냐면 지난번에 유소년 축구대 우리 갔잖아요. 네. 아니 우리 아이가 다니는 그 축구 클럽에 축구클럽. 회원들이 제일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한 5시간 앉아서 분석을 해봤어. 뭘까 봤는데 도대체 잘 된 이유가 뭘까? 우리 아들 축구 클럽의 코치들이 제일 잘생겼더라고. 진짜 그 이유예요. 저도 그래서 선택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정말 우리들끼리만의 어쨌든, 네. 비밀인데 이런 거를 다 공론화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아니 뭐 이해합니다. 사람은 네. 다 똑같은 거죠. 어쨌든 제정신이 아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회수 좀 빨아보려고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오늘은 네. 그래서 유부남 특집이에요. 좋아요. 사실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40대 유부남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부남, 그 참을 수 없는 무거움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정말 여러분들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우리 한석준 아나운서 그리고 해리포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우리 그러면 한석주님부터 네. 너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짧게 뭐 네. 자기소개라든지 뭐 하시고 싶은 인사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저자, 강연자 한석준입니다. 결혼한 지 8년째고요. 지금 8년째.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딸아이죠. 딸아이가 외동딸. 네, 해리포터님.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한석준이 발굴한 인플루언서 해리포터입니다. 현재 금호동에서 6세 아이와 36세 아내를 품고 열심히 그냥 릴스 찍으면서 살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잘 왔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았어. 아니, 우리 해리포터님은 요즘 진짜 핫 라이징 스타예요. 엄마들이 진짜 좋아하는 전민기 씨랑은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계신 저는 분입니다. 엄마들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아니 근데 겉모습은 사실 너무 호감형이신데 좋아할 만한데. 자꾸 싫어한다고 하시니까 그 이유를 실제로 잘 모르겠어요. 싫어요. 자기 남편 같다고. 진짜 아빠 팬이 많으시죠. 아빠들의 속마음의 대변자. 맞아요. 사실 겉모습이 너무 완벽하고 그리고 제가 그 네이버에 검색을 했는데 80년생이시더라고요. 네. 제가 본 80년 중에 실제로 가장 젊은 겉모습은 칠 때는 석준 형이 사실 제일 젊고 제가 봤을 때 꾸준한 시술과 관리, 예, 예. 네네네 메이크업까지. 네. 저는 뭐 의사 선생님이 하려면 합니다. 네네네. 뭘 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누워 있으면 맞아요. 그냥 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형님. 본 두 분은 너무나 잘생기고 젊은. 네. 그 뭘 쏘는지는 알고 맞으시고요. 그나저나 저는 이 한석준 선배님을 솔직히 제가 좀 솔직히 말해도 예, 예, 되겠죠? 예. 저 형님이 외모로 아나운서 된 줄 알았어요. 너무 잘생기고. 그치. 근데 요즘에 그 지식 인사이드에 제가 좀 빠져 있는데 맨날 봐요. 나 좀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인터뷰 스킬에 좀 제가 많이 놀라가지고 네. 원고라는 건 한정적이잖아요. 네. 근데 상대방이 하는 대화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 질문을 하는데 아 이분한테 배울 것도 있구나.
어떻게 준비하시는 거야? 인터뷰가 너무 깊이가 있고 질문이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새 계속 야 그거 봐라 하고 다녀요.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또 이렇게. 누구 온다고 전 칭찬하는 근데 사람이 오빠가 아닌데. 뭔데 평가해줘? 아니 팬이니까 평가할 수 있지. 팬 입장에서 뭐 긍정할 수도 있죠. 아니 이제 팬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냥 네네네. 그 전까지는 저런 아나운서가 유명 있구나 아나운서. 였고. 네. 근데 저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기분 좋고 뿌듯해요. 꽤 있죠. 네, 그러니까 이번 그 지식인사이드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을 많이 봤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주실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뭐 여러 가지가 참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건데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제가 하는 방식이나 이런 건. 예전이나 근데, 지금이나. 근데 그게 여기서 딱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렇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에 어떤 시류가 뭐 전현무 아나운서가 인기 있다고 해서 한석준 형님이 그걸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많이 노력했어요. 해보려고. 그 스스로 그거를 자백하는 걸 제가 봤어요. 망했죠, 여러 가지로. 내 현무가 그래서 저한테 형 분장을 해보자 해서 분장도 해봤어요. 아니야. 많이 노력하셨어. 안 되는 거예요, 저랑. 아니 드디어 맞는 것 같은 게 이 재미라는 게 요즘에는 막 빵 터져야 재미 아니잖아요. 전 요새 그걸 가장 재밌게 보는 컨텐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 인사이드 네. 많이 우리 한석준 아나운서의 맹활약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니 해리포터님 왜 이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내가 맞아요. 왜냐하면 좀 불만이 있는 게 네네. 또 불만이야? 아니 오니까 해리포터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네네. 이름이 이러니까 맞아요. 쳐봤자 조앤 롤링 뭐 이런 애들밖에 안 나와갖고 내가 정보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 아니 왜냐면 유명해지려면 이 나보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같이 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맞아, 아니거든요. 맞아. 위험 요소가 있죠. 네. 사실 그래서 처음에 바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정이 그 이름이었는데 네. 릴스를 정말 열심히 할 거면 너 이걸 한번 바꾸는 것도 괜찮다. 바꿔봐라. 왜냐면 저작권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 이름에 사연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냥 와이프가 I자를 쓰는 해리고 실제로. 진짜요? 네네. 와이프 이름이 해리인데 와이프가 이름이 해리예요. 해리. 이야 이거 봐. 한국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쓰는 해리여서. 아이디도 아내 이름으로 하잖아. 근데 영이었으면 진짜 달라. 해리포터로 했을 텐데 해리포터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해리가 자기가 짐을 드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짐을 항상 들고 있어서 내가 너 마치 짐꾼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해리포터가 된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검색해도 나오질 않아요. 원작자한테 밀려가지고 근데 그게 오히려 장점인 게 너무 센 아이콘이요. 너무 많이 알려지는 것보다 뭔가 조금 한 뒤에서 뭔가 활약하는 제 모습이 오히려 저는 지금 만족스러워가지고. 그래요? 네네. 아니 저는 지금 너무 감동받았어요. 남의 네네. 남편한테. 감동받을 때마다 저를 째려보셔가지고 제가 시선 어디서 해야 될지 눈이 몰라서. 원래 그래. 그래. 아니 근데 이거 좀 여쭤보고 싶다. 원래부터 아니면 아버님이 혹시 네네네. 어릴 때 어머님한테 좀 네. 그렇게 다정하고 그런 모습을 좀 맞아. 보면서 자라신 거예요? 저는 어떤 조금 유복한 환경에서 좀 나름 자랐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뭐 지금은 두 분이 헤어지셨지만 제가 어릴 때는 두 분이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좀 따뜻하신 편이고 근데 어머니 또 유머러스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걸 두 개 살짝 섞인 그런 느낌 좀 재밌기도 그럼 하고. 난 어떻게 아버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 아빠는 뭐 나보다 더하니까. 아, 그래요? 실제로? 전형적인 K 아버지시죠. K의 남편이고요. 네. 엄마가 화가 머리끝까지 차 있어요. 예전엔 참았는데 이제 못 참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유부남 특집이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유부남으로 살아간다는 거, 특히나 40, 50대 남자로 살아간다는 거. 제가 왜 힘드냐면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집에선 좋은 남편이어야 되고 가정일도 잘해야 되고 좋은 아빠여야 되고 너무 슈퍼맨을 좀 바라는 것 같은 이 사회의 그 분위기가 저는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어떠세요 좀?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저는 전민기 씨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누군가는 그게 힘들다는 얘기도 해야 돼요. 사실 그거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은 하지만 솔직히 어렵잖아요. 안 돼. 그런데 어렵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뭐 그걸 못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마치 뭐가 모자란 사람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모자라다고 말하는 게 부당하다. 이거는 어려운 거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석준님 11년째 그런 얘기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알아달라 이거죠. 알아달라. 근데-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알아달라. 근데 이게 똑같은 마음도 석준이 형님처럼 고급스럽게 하니까 좀 그러니까. 나는 짜증 막 내잖아 여기 막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대화의 스킬과 대화의 기술을 배우세요. 네. 우리 해리포터님은 솔직하게 좀 마음 좀 저도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자랐던 걸 기억해보면 아버지들이 아무리 따뜻하고 그래도 저희 아버지도 기저귀 한 번 안 갈아보셨다고 할 정도로 어릴 때는 그런 부모님의 역할이 조금 딱 나눠져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엔 네. 그게 없잖아요. 어. 남자들이 뭐 돈도 경제활동도 하고 집에서 애기도 보고 뭔가 네. 말씀하신 대로 슈퍼맨이 돼야 되는 게 요즘에 너무 그런 게 많이 바뀐 것 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도 옛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육아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옛날에 네. 난 이렇게까지는 우리 부모님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죠. 그 근데 기준이 너무 많이 높아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다 그렇게 앞장서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받다 보니까 약간 네. 포장을 하게 되고 아, 노력을 더 좀 더 잘하게 하다 되고. 보니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아, 저 선순환이다. 처음에 네. 아나운서 할 때 네네. 그 연예인 선배들이 그런 말 했었어요. 네. 야, 유명해지면 본의 아니게 착하게 살게 된다. 이런 말 했었거든요. 뭔지 알아요. 네. 근데 저는 해리포터도 그런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지 않아 있죠 사실. 부부관계 얘기를 맞아요, 영상에 맞아요. 많이 담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더 잘하게 되고 화가 나도 참게 되고 네, 오히려 더 사이가 특히 좋으려고 밖에서는 그러고. 막 화내는 모습을 보일 수가 밖에서 항상 없잖아요. 와이프 안고 다녀요. 거의 뭐 껴안고 다녀 진짜로.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이건 선순환이잖아. 우리는 어쨌든 아, 막 그쵸, 그쵸. 이렇게 되니까 사실 물론 이제 결혼 생활하다 보면 두 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진짜 안 좋을 때도 맞아요. 있잖아요. 네. 이 계속 이거의 반복인데 우리는 오히려 안 좋은 걸 약간 부각시키는 컨텐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싸울 때 더 싸우게 되고 싸우면서도 아 이거 다음 컨텐츠 각인데 그거를 저는 싸우면서 휴대폰에 늘 메모를 해요. 진짜로. 아, 드디어 방송거리 하나 생겼다. 예. 근데 우리 콘텐츠 업자들은 다 그래요. 어쩔 수가 없죠. 저도 와이프가 뭐 어디 가서 친구랑 뭐 얘기했는데 열받았다 그러면 그 대화 내용 적어놓습니다. 그래. 나중에 그 책에 쓰든지 강연회 하든지 하려고.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텐데. 네. 이분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혼 생활, 어떤 육아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 먼저 우리 한석주님, 앞서 좀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지금 8세,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아내분이랑은 지금 결혼 그럼 몇 년 차세요? 딱 8년 차예요. 딱 그 8년 결혼 차. 한 해에 났어요. 아내분과의 어떤 얘기를 좀 해보자면, 좀 싸우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8년 정도 되니까? 요새는 사실 좀 덜 싸우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좀 싸웠는데 요새는 확실히 좀 덜 싸우는 것 같고 사실 며칠 전에도 네.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뭘로요? 와이프가 촬영용으로 영상을 갑자기 찍어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뭘 만들고 있는데 네. 저는 영상 쪽에서 지금 26년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만들어봐야 소용없다. 우리 그렇게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아, 기분 나쁘네, 벌써. 이 얘기를 이렇게 나쁘게 하진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네. 했는데 어. 근데 저희 와이프가 뭐 약간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한 거가 맞다고 자기도 알면서도 자기가 처음에 준비하려고 했던 그 완벽한 상태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렇죠.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그걸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저한테 아유 좀 도와줘 한 거예요. 그럼 뭐 도와주면 되는데 거기서 아 이거 안 쓴다니까. 아, 어차피 너 그거 해봤자 지금 안 써. 쓴다니까. 근데 그게 밤 11시 반인가 그랬고 저도 피곤하니까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얘기하고 나서 계속 근데 이제 옛날 같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와이프가 네. 왕 했어야 정상이에요. 네. 근데 딱 참더라고요. 제 눈에 와, 그게 어려운데. 이 사람이 참는 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 거지? 지식 인사이드 잘 돼서 그런 거야. 아,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 생각을 왜냐면 내가 돈 많이 벌어면 좀 참거든요. 제가 고가 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 듭니다. 전민기 씨 모든 아내가 다 저 같지는 않아요. 아니, 인간은 똑같아. 근데 눈에 그 참는 게 보여가지고 아, 아차 내가 싶었구나. 이게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반응할 게 아닌데라고 생각은 들었지만 그렇게 왕 해놓고 바로 가서 또 미안해하기 좀 그렇잖아요. 민망하죠. 그러니까 민망하죠. 10분 동안 계속 하던 걸 했어요. 네. 저도. 이때가 제일 불편한데 사실. 아주 이 불편하지. 불편한 공기. 그러다 10분이 지나고 나서는 이거는 내가 풀긴 풀어야 되겠다. 어.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와이프가 말하는 그 해결책을 저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잘해주기 위해서 네. 종이에 다 그려가지고 쓱 옆에 가서 어머. 이렇게 기본적으로 스윗한 남자예요. 이렇게 라고 갖다 줬죠. 표정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바로 사과하는 게 날 뻔했어. 차라리 왜 가서 대도 않는 애교를 떨게 되냐고. 잘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 자러 들어갔더니 막 뒤에서 웃는 거예요. 귀여웠던 거야. 귀여워. 네, 어. 자기도 내가 웃긴 거지. 그럴 때마다 뭐
말하기 책도 쓰고 강연도 네.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싸웁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요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그 순간에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쵸. 그게 인간이죠. 이제 아마 많은 분들 보시면서 네. 저 한석준 아나운서도 우리 남편이랑 뭐 또 비슷한 모습도 있구나. 아니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유, 비슷한 모습 한 스푼 더 얹어드리면 그때 그 전혀 제 안 비슷해 옆에는 보이는데요. 한종일 신은 양말을 제가 뒤집어서 벗어놨었죠. 아하. 그런 분들이 이제 모든 아빠들의 비슷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논리를 하나 좀 피자면 뒤집어서 벗어놨어. 네. 뒤집은 채 빨면 돼요. 뒤집어서 내놔서 개에서 넣어놓으면 우리가 신을 때 다시 뒤집어요. 너무 똑똑한 아이디어시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5년 혼자 살았잖아요. 네. 뒤집어서 벗어놓잖아요. 뒤집어서 빨아요. 뒤집은 채로 양말통에 넣어놔요. 그럼 신을 때 뒤집어서 신으면 되잖아요. 맞아. 모든 그게 거를- 왜 꼭 똑바로 있어야 되죠? 아, 오케이, 졌어. 자,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이해해 줄게요. 난 너무 그런데. 편하거든. 아, 잠시만요. 그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전민기 씨는 한 번도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대체로 세탁기를 돌릴 줄도 모르고요. 그 건조기에서 나온 양말과 그 친구들을 개에서 넣는 것도 잘 하지 않아요. 오, 네. 신박하죠? 건조기에 그대로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꺼내 입어. 근데 다 저도 왜냐? 좀 비슷해요. 건조기 얼마나 허전하겠어. 아, 그리고 건조기 안에 있을 때 뭔가 뽀송뽀송한 게 좀 더 있어요. 따뜻할 때 입는 거. 그렇지. 느낌일 비슷한 게 거야. 뭐냐면 제가 속옷을 네. 건조가 되면은 저는 안 개고 그냥 제 속옷 서랍에 그냥 넣어요. 그렇지, 뭉탱이. 구겨져 있어도 본인 것만 골라서 넣어요? 그쵸. 어차피 구겨져 있어도 속옷이니까. 근데 와이프는 근데 그게 아니 왜 그걸 안 개고 그쵸. 그렇게 이해를 못 하는데 와이프가 개주면 되게 반듯하게 해주는데 네. 그럼 그냥 내가 보기 좋은 느낌인 건데 어차피 입으면 곧 더럽혀질 텐데 속옷이. 아니, 그거 구겨져 있으면 어때? 맞아요. 그거 볼 것도 아닌데. 맞아. 근데 그러니까 해리포터도 그런 차이가. 반듯하게 개잖아요? 맞아요. 고무줄 늘어나. 되게 아끼신다. 아끼신다. 형님. 한석준 씨 일부러 이런 남편인 것처럼 할 필요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개주니까 감사하게 입지만 혼자 살 때는 저도 전혀 안 그랬어요. 아, 아니, 근데- 그럼 오로지 다 아내분이 다 개주세요? 왜냐면 난 안 갤 놈인 게 분명하거든. 저도 잘 개주. 근데 해리포터도 우리 편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의 더러운 일상을 보여주지 않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런 거는. 그래.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의 개인적인 고백을 하자면 이제 빨래를 한꺼번에 다 해요. 제 거, 우리 전민기 씨 거, 우리 아들 거 딱 하면은 진짜 남편 빨래는 꼴도 보기도 싫어요. 근데 우리는 혼자 살 때 다 혼자 했어요. 그래서 시키세요. 맞아. 근데 왜 지금은 안 하냐? 아니 내가 하기 전에 하니까. 근데 만족을 못해서 안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뭐, 이거 좀 돌려줘, 오빠 이거 쓰면 이게 안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뭐 어이가 없는 게 뭐 살림 9단이면 내가 네. 본인도 막 그래서 저도 할 말이 크게는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차 안에서 상대방에게 욕하면 나만 듣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 빨래 보면서 막 해봤자 자기 속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구 한 명이 엄청 깔끔하거나 이런 게 조금 강박이 있으면 오히려 더 그쵸. 싸울 텐데 그게 아니니까 오히려 덜 싸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깨달은 게 있다면 그냥 기준이 높은 사람이 하면 돼요. 그게 맞아, 뭐든 맞아, 간에. 맞아. 그게 그래서 아내분이시고. 근데 그게 이제 빨래에서는 누구, 뭐 청소에서는 누구, 뭐 화장실은 누구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빨래를 안 개는 게 어떤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저 그러면은 한석준 씨가 먼저 참지 못하고 하는 뭐 집안일 내지는 뭐 그런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가정에서의 역할 중에? 없죠. 그럼 괜찮아요? 이 정도면 풀어도 괜찮아요? 아니, 우리 와이프는 완벽하니까. 대란이 완벽하죠. 아, 저 형 고맙긴 하다. 그것보다는 고맙긴 이제 해. 와이프가 뭐 네. 굳이 뭐 어떻게 한다? 글쎄 굳이 찾으면 우리 와이프는 네. 수건을 이거 진짜 물어보고 싶다. 네. 수건을 한 번 쓰고 빨아요? 아니면 한 번 쓰고 잘 걸어놔요? 전 잘 걸어놔요. 잘 걸어놔요? 네. 어떻게 해요? 한 번 쓰고 걸어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전 그러니까 잘 걸어놓지도 않거든요. 목욕을 하거나 세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수건거리에 걸어놔요? 아니면 빨래통으로 보내요? 수건은 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한 번 쓰면은 수건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를 가서 추적해야 돼요. 주워가지고 아내 방에다 하나 다시 걸어놔주고 네. 저기 있던 거 갖고 와서 여기다 놓고 왜냐면 한 번 쓰고서 이거를 하긴 좀 아까우니까 저는 그래도 몇 번은 쓰거든요. 야. 저도 그 주의인데 네. 제 아내는 한 번 쓰면 그냥 무조건 다 빨래. 아, 우리 그런 와이프도, 분들 우리 있어요. 와이프도, 깔끔하신 우리 분들 와이프도. 그런 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내 것까지 가져가지 마라. 내 것까지 가져가지 마라. 난 안 그래도 된다. 아. 그래.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닦는 거잖아. 그러니까 빨래가 빨리 쌓이고 빨래는 와이프가 하니까 또 불만이 늘어나고 아, 나. 그러니까 나는 이거 내가 쓰겠다 한 2, 3일 사실 우리는 2, 3일 쓰잖아요 수건은 네. 근데 와이프는 또 그게 안 되니까 안 맞더라고 아. 그런 게 다 비슷하다 그리고 팬티도 저는 좀 네. 여러 번 입는 편이거든요. 팬티는 빨아야 되는 거지 전민기 씨 전립선 고장나요. 건강에 직결돼 있을 것 아니 같은 느낌인데 왜냐면 팬티는 몇 번 입은 거 입으면 더 부드럽고 좀 더 포근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그거 나만 느끼는 건데 아니 그 있어요. 내 마음의 안정제야. 아니지? 왜 자꾸 아니 있지만 안 하지. 그러니까 그게 그 근데- 있다는 건 왜 아냐면 남자들이 군대에서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맨날 빨기 싫거든. 그래도 나 향이 좋을 때까지만 입어요. 향이 좋을 때까지. 네. 저는 그걸 굳이 냄새를 맡은 적은 없어서 다른 데잘 모르겠어요. 팬티는 좀 동의를 못 하겠네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소주제를 갖고서 시간이 이렇게 가면은 아 근데 솔직히 이 빨래 주제만으로도 우리는 1시간 넘게 아니죠, 얘기할 수 얘기하죠. 있을걸? 아, 난 근데 좀 오. 이제 같은 이제 유부남으로서 좀 궁금한 거는 두 분의 약간 일상이나 아니면 평소 루틴이 궁금한 맞아, 거예요. 맞아. 일하고 와서 집에서는 뭘 하고 주말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봐주며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 붙어 있고 집에서 붙어 있고 같이 만들죠, 부부가. 네, 같이 만드니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일을 다 같이 찍어줘요. 하시네 어. 우리처럼. 편집을 와이프가 다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좋은 재료일 뿐이고 와이프가 이제 기획을 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 기획도 하시고. 아침에 등원을 같이 시키고 네. 그다음에 와이프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각자 일을 좀 하다가 네. 한 3, 4시쯤에 뭉쳐가지고 뭐 하나 찍고 네. 4시 반에 하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와이프가 집안일 하고 있으면 제가 건너 놀이터에 데리고 가고 네. 그다음에 숙제 같이 저녁에 하고 근데 원래는 와이프가 굉장히 많은 걸 전담해서 했었는데 네. 제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서 네. 스튜디오 운영하다가 사실 이게 좀 인스타그램이 잘 네, 되니까 네. 여기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집에 집중하죠. 많이 있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분업을 많이 해요. 숙제도 같이 좀 도와주고 씻기는 건 제가 보통 자 다 씻기고. 도와줘줘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아, 그런 것도 저도 뭐 이거 우리 발작 버튼 맞아요, 눌립니다. 맞아요. 왜 도와줍니까? 같이 하는 이거 거죠. 아니 도와주는 게 뭐 나쁜 겁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말 하나 갖고 꼬투리 잡으면서 맞아. 남자들의 설자를 자꾸 구석으로 모는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자, 맞아요. 한석주님, 사람의 어떤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언어, 규정된 언어가 이게- 그 사람의 잠시만요. 그 사고를 반영한다고 형님. 생각해요. 우린 이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돕다라는 말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특정 색깔이 정치색을 띠면서 우리가 그 색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닌데 이게 변질됐잖아요. 편견이 쓰이고 돕다라는 단어 처음에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너무나 좋은 단어로 탄생했을 거예요. 아니죠. 돕다라는 단어 자체에 이미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위계서열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지. 보통 뭔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주잖아요. 뭔 소리야? 밑에서도 위에 돕지 뭔 돕죠. 소리야? 맞아. 이 밑에서도 말이 위에 안 되는 돕죠. 이 억지 논리. 그것보다는 보통 이제 주부들이 열받는 포인트는 네. 이게 내 일이냐, 그치. 우리 일이지. 내 일이라서 네가 도와준다는 표현을 쓰는 거냐, 그쵸. 이게 포인트에서 열받는 거죠. 근데 네. 사실은 근데 둘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이지 않느냐, 아. 이 포인트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맞고 틀림이 없어요. 이거는. 아, 근데 이 말 하나에 불편해하는 분들 실제로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아 근데 요새 근데 그게 좀 너무 심한 맞아.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요새 유모차라고 말 안 하는 거 아세요? 네? 유모차? 유모차라고 왜요? 말하면 싫어합니다. 왜 그게 엄마만 끄는 거냐? 그래서 유아차라고 불러라 그러고. 맞아. 폐경도 폐경이라고 안 쓰고 완경이라고 하고 이런 많은 용어의 변화들이 있는데 저는 과한 사실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조금 이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어쨌건 표준 한국어가 아직 있고 표준어로 표준어가 바뀐 게 아니라면 표준어를 쓰는 게 맞다는 주의이기도 하고 네.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의식이 변하는 건 뭐 사실이긴 하죠. 그래서 물론 맞다 틀리다 이런 걸 굳이 얘기하는 건 아닌데 다시는 그 표현을 쓰지 않거든요. 독단은 두 번 다시는 쓰지 아유, 않거든요. 현명해. 거봐. 우리가 원하는 건 그냥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바로 사과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야. 독다에는 정말 좀 예민하게 반응할 사람도 있고 네. 아, 근데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민기 씨가 말했듯이
이게 그 특정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두 분도 다 아이를 키우시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키우면 뭐 그 나름대로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그 딱 어린 시기에 맞아. 손이 진짜 많이 가고 나는 막 세수할 시간도 없고 정신없이 그 바쁜 와중에 남편이 같이 해주면은 너무 좋을 만한 상황인데 남편이 약간 도와주는 스탠스로 집안일을 뭐 한다든지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어쩔 때는 하고 어쩔 때는 안 하는 그러니까 너의 모든 일은 다 너가 정권을 갖고 해야 되는 거지만 내가 호의로 그냥 이런 일들은 너가 힘드니까 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되는 그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자꾸 그러니까 일부 어떤 사람들도 자꾸 이런 거에 좀 화가 나게 느낌이라는 되는 거고. 건 본인 기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시간 끌지 마시고, 네. 네, 그럼 이따가 우리 둘이서 싸우자고요. 아 지금 이제 두 분이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신구 선생님이 된 느낌이에요. 뭘 판단해 줘야 될 것 곧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결정 좀 내려주세요. 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아직 형님의 일상을 듣지도 않았어요. 지금. 아니, 아, 죄송해요. 그걸 꼬투리 잡는 바람에 지금 서사가 잘 가고 있었는데. 혹시 이것도 잡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육아의 문제는 저는 사실 주중엔 못 볼 때가 좀 있죠. 예전에는 애가 더 어렸을 때는 주중에도 애랑 놀고 싶어가지고 저는 애를 되게 늦게 재웠어요. 12시, 1시에 재웠어요. 진짜요? 아, 놀고 싶어서? 그럼 나는 얼굴을 못 보니까. 아, 이것도 화난다. 그랬었는데, 네. 그래요? 그랬었는데,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아침에 이제 어린이집에 갈 때보다는 훨씬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하니까, 요새는 그래도 9시, 10시엔 재우려고 해요. 네. 그래도 잘 안 자지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못 보는 날들이 생기고, 그러면 저는 주말밖에 애랑 못 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주말에 진짜 애랑 시간 많이 보내고 그것 때문에 원래 제가 주말을 보내던 방식은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원래 주말에 골프를 치던가 오. 오토바이를 타던가 그랬는데 뭐 지금 거의 둘 다 거의 안 하고 네. 애랑 놀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저의 좀 특수성인데 너무 늦게 애를 낳잖아요. 44살에. 만약에 해리포터처럼 그 나이에 애를 낳았으면 저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애의 소중함을 지금보다는 덜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44세 낳기 때문에 그냥 내 인생에 없을 줄 알았다니까요. 애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소중한 거지. 그러니까 주말에도 그냥 하루 종일 끼고 있고 그러고 싶고 주말에 일 안 잡고 이제 뭐 매니저들이 주말에 뭐 방송 생겼다면 야 잡아오지 말라고 주말은 애랑 오지. 놀아야 된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새 최근 몇 달은 또 주말에도 정말 일이 많아서 네. 그전하고 좀 달라지긴 했는데 애랑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어떻게든지 좀 노력을 하죠. 그러면은 아내분은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고 둘이만 나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같이 보내야지. 그게 뭐? 아니, 그게 좋은 그건 거지. 아니지. 아니, 왜냐면 온 이게. 가족이 함께 보내야지. 나는 가족이 요즘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분업화되다 보니까 너는 쉬고 우리 둘이 나갈게. 이번엔 네가 쉬어 우리 둘이 시간 보낼게.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가족 셋이서 같이 보내는 게. 네. 약간 그게 좀 그리울 때도 있고. 아, 근데 맞아요. 정민희 씨 오늘 좀 착각하시나 본데 네. 오늘 남녀 대결이 아니라. 좀 대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자꾸 나를 세우시니까. 왜냐면은 유부남의 마음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오늘, 자꾸 턱턱 걸리네. 아니 어머님들께 우리 남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그러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좀, 알겠어요. 그런 고충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 거 좀 네네네. 가려고 하는 거지. 네. 너는 참 그 성질 못 버리고 어떻게든 자꾸 싸우려고 하네 나. 와, 봐봐. 이런 식으로 자꾸 태클을 거니까 나도 이게 계속 쌓이는 거야. 근데 아니, 보는 아무튼. 사람은 재미가 있네요. 두 분 다 치는 아니, 게. 이건 재미고 나발이고 진짜 기분이 나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해리포터 혹시 저기 집에 거실에다가 라이브에 켜놓을 생각 없으세요? 아, 슈퍼챗 많이 터질 것 같아요. 돈벌이가 돼요. 아, 이게 될 것 같은데, 이거. 네, 그렇게 해서 예. 가족과의 온전한 시간을 보낸다, 주말에는.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제가 집안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어서 그거라도 꼭 해야 된다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한석준님은 어쨌든 이 가정에서 그래도 자신만의 철칙이 있는 거예요. 주말만큼은.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늦게 본 아이와의 시간을 확보해 두시는 어쨌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형수님이 지난번에 하다 참으신 것 같고
해리포터님은 그런 뭔가 자신만의 이 가정을 안에서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가치가 좀 일단 있으세요? 루틴부터 아까 저는 루틴 루틴은 얘기했고, 거의 같이 같이 애를 움직여요? 보고 집안일도 거의 비슷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조금 자신 있는 거는 저는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는 제가 보통 오전 타임은 애기를 제가 봐요. 아내를 좋네. 자게 해두고 네. 저는 뒤에 자전거에 태우고 한강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오전에 자전거 타면서 보면 와이프는 이제 조금 그날 늦잠 잘 수 있게 그거 해주고 점심 때쯤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먹던가 아니면 저녁은 같이 보내던가. 근데 그게 저도 편한 게 오히려 와이프랑 육아를 같이 하는 것보다 제가 혼자 보는 게 편해요. 애가 왜요? 때를 덜 써요. 남자인데 와이프랑 같이 엄마한테는- 권하가 더 막 드세게 좀 까불고 하는데 둘이 있으면 오히려 저랑 둘이 있으면 약간 불안한지 의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말 오전은 저랑 보내는 게 제 루틴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이 집 아들이 진짜 에너지 넘치고 정말 밝은 스타일이에요. 전형적인 남자이군요. 맞아. 네. 운동 잘하고 장난 잘 치고 사진을 같이 찍으면 평범한 포즈가 없는 혀가 항상 나와 있고 뭐 이런. 그거 뭐지 그거 뭐 히어로물도 흉내내고 있고 장난꾸러기 아들. 그래서 오전에 그렇게 보고 예를 들어 뭐 오후에는 다른 가족이랑 공동 육아하고 뭐 공동 석준이 육아. 형네랑 뭐 네. 수족관 가거나 뭐 이런 거 하고. 근데 어쨌든 토요일 아침에 저것도 되게 좋아할 만한 엄마들의 포인트인 게 토요일 아침에 맡아주는 것도 물론 고맙지만 네. 플러스 여기에다가 TV를 보여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닌 네.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한다는 게 또 네, 되게 네, 네. 대단하네요. 아, 와이프가 그리고 TV 보여주는 거 요즘에 굉장히 싫어해가지고 대부분이 싫어하죠. 와이프 없을 때만 몰래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때는 제가 당연하게. 그거 좋아하는 엄마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보여주는 거지. 네, 맞아요. 또 반박 나가야죠. 아니 그러면 나는 우린 다 클 때 TV 끼고 살았잖아. 아니, 엄마들도 그랬잖아. 난 TV 보고 컸기 때문에 지금 TV에 나오는데 본인이 솔직히 아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뭐 TV까지 우리가 차단하고 예전에 그런 집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나운서 할 때 팀장님께서 애가 그런 거 싫어해서 TV도 아예 없애시고 온통 또 집안 책장으로 만들고 햄버거 안 먹이고 그러니까 중학생이 됐는데 얘가 이제 생일 파티에 갔는데 햄버거가 나왔는데 안 먹고 갔다 그걸 자랑하고 있더라고. 근데 듣다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 제가 나중에 뭐가 될까 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아직 다 안 컸어요? 아직 좀 덜 커가지고. 근데 그거는 나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자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난 너무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아서 좀 싫더라고요. 저도 뭐 많이 거는 편은 아닌데 근데 아무튼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면이 있어요. 저도 주변에 어렸을 때 게임을 정말 너무 많이 했던 애가 있거든요. 네. 지금 게임 회사에서 억대 연봉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진짜로. 근데 그게 와이프가 접근하는 거는 그냥 보여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네. 오빠 편하자고 보여주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놀아줄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오빠 편하자고 보여주는 건 우리 아이한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하고 이제 오은영 박사님도 계속 보여주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박사님 얘기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은영 박사님 싫어하시죠?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육아하는 박사님들은 다 싫어요. 오은영 박사님, 조선미 교수님 다 싫어하시죠. 오빠는 오은영 박사님한테 혼 좀 더 내야 돼. 박사님이랑 친하지만 박사님도 TV에 나오시잖아. 그거 나중에 걔네가 커서 다 TV 안 보면 우리 뭘로 돈 벌 건데? 아니 그렇잖아. 그 유아층도 생각을 해야겠다. 시청률에. 그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아니 난 이게 좀 논리가 안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두 분의 자녀는 뭐 하는 거를 아, 좋아해요? 뭐에 빠져? 네, 아이의 약간 기질이나 딱 그런 특성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애기가 진짜 그 수족관을 좋아해서 저는 사실 그 일산에 있는 수족관의 연간 회원권까지 끊어놨는 그 정도로 좋아해요? 이번에 이제 9월에 끝나니까 연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대단하다. 근데 이제 우리 애는 고래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세상에 고래가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거를 나이 50 먹어서 우리 애 때문에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고래 이름을 다 알지만 아무튼 네. 그게 다 애랑 노느라고 그걸 알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수족관을 가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헤엄치는 걸 보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해요. 아,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아, 그럼 확실히 딱 뭔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긴 있네요. 너무 있고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래 같으면 뭐 대왕고래가 있고 향유고래가 있고 뭐 이렇잖아요. 네. 가오리는 그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자기의 뭐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쟤는 대왕가오리고 쟤는 향유가오리래요. 근데 이게 뭔 기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기준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대왕고래 특징들이 있는데 네. 그거와 맞는 특징이 가오리에서는 이 친구가 있으면 자기 눈에 뭐가 있는 아. 거죠. 백날 설명 들어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하고 그 요새 수족관들에 뭐 지구 환경을 위한 이런 코너들이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그걸 열심히 보고 오더니 요새는 얘가 장난치면서 이제 쓰레기가
많이 깔아놓잖아요. 네. 그거 원래 치우라면 안 치우잖아요, 잘. 근데 서빈이 때문에 지구가 아프겠는데? 그러면 치워요. 그럼 치워요. 그럼 너가 사랑하는 고래들이 아프니까. 네. 그런 건 또 좋은 효과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다른 걸로는 안 돼요. 뭐 곰이 아프겠는데 이런 건 안 되고 고래만 돼요. 고래만. 네. 그 전엔 공룡이었거든요. 근데 공룡식이 그렇게 길지 않았고 고래로 넘어가더니 아주 고래로. 해양 쪽으로 좀 진로를 해야겠다. 아니, 고래 전문가가 될 고래 수도 있는 전문가가 거. 될 실제로 수도 어린이집에서 커서 희망의 고래 박사라고 해놨더라고요. 옛날에 자기의 딱 침팬지 그거 전문가 제인구달 아줌마라고 있잖아요. 있어요. 아시죠? 제인구달. 정점을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분야에. 나쁘지 않다고 고래 쪽으로 하면 되니까. 인물 그거 좀 읽어주셨나봐요, 아유랑 같이. 저 그냥 작지식 제가 수집하는 걸 그래요? 좋아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네. 근데 애기는 정말 뭐 좋아해요? 원하는 사실 이제 몸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에 제일 꽂힌 게 자전거를 원래 4발 타다가 네. 보조바퀴를 떼보자고 해서 뗐는데 그날 타는 거예요, 두 발로. 아, 그래서 요즘에 그거를 빠르게 타는 거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거 하고 요즘에 그거랑 권투 제가 이제 권투요? PT 받는 데서 이제 복싱도 하거든요. 네. 가면은 이제 이렇게 관장님이 밑을 잡아주는데 거기에 또 운동을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랑 권투에 빠져서 와이프가 좀 운동 좀 그만 시키라고. 그러다 그냥 운동 쪽 아니 와이프는 근데 조금 너무 운동적으로 하는 건 또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아이. 아니, 그건 그렇지만 난 아드님을 잘 아니까 에너지 빼야 돼. 매일매일 에너지 빼야 돼. 아 그래서 엄청 에너지 넘치는 스타일이고. 그러다 와이프는 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들이 권투 간다고 할까봐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너무 운동을 좋아하니까 요즘에. 진짜 좋아하네. 좋아요. 자전거 타고. 근데 엄마들이 되게 웃긴 게 네. 운동 좀 시키면 네. 애가 바로 선수 된다고 착각하는 난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선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여기도 막 애가 축구 하는데 막 지금 막 축구 선수 될까봐 걱정하는 거야. 아니 너무 훌륭한 직업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니 그게 왜냐면은 진짜 저는 운동이나 뭐 예체능은 정말 그 타고난 0.1%의 재능을 갖고 태어나는 분들이 그 많아요.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봤는데 사실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왜냐면 발현되는 사람도 그러니까 있어요. 왜 걱정하는 아니 근데 제가 박지성 선수는 대학생 때 발현됐어요. 박지성 선수가 언더 20에서 대표를 한 번도 못했을걸? 맞아요. 근데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좀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이나 예체능으로 특화가 된 분들은 아니. 어릴 때부터 그 뭔가 남들과는 다른 그 기질이 근데 있으니까 이게 맞는데 우리 애는 그렇진 않으니까 지금 괜히 착각하고 그거에 빠져서 안 걱정이 했으면 뭐냐면 좋겠다는 거. 아들이랑 셋이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했더니 얘 가수 될까봐 걱정하는 거야. 야, 너 가수는 안 돼. 지금 그거랑 똑같아요. 심지어 얘가 잘 부르지도 않았는데. 근데 엄마들 그런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축구 선수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 근데 뭔가 그런 마음은 있어요. 어쨌든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 탁월한 재능을 타고난 것 같지 않은데 괜히 하겠다고 하면서 그 길을 갔다가 다음 대안이 맞아. 없으면 좀 그게 힘들지 않을까. 맞아. 아니 대안이 없으면 그때부터 공부하면 되지 뭐. 공부해 하고 싶을 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운동이 네.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 있어요. 맞아요. 저는 네. 인간관계나 사람 대하는 방식이나 대화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 모든 종류의 스포츠는 네. 상대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랑 주고받는 그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축구가 됐건 뭐 권투가 됐건 뭐가 됐건 그 과정에서 나는 인간을 대하는 모든 종류의 스킬들이 다 배워진다고 생각해요. 얘가 이렇게 세게 나올 때는 내가 좀 방어를 하고 뭐 또 이렇게 보일 때는 공격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삶이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모습들은 스포츠의 어떤 거랑 어떤 종목이랑 비슷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난 다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서 난 사실 스포츠 만약에 우리 딸은 전혀 관심 없는데 네. 한다고 했을 땐 난 안 말렸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발레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전혀 안 시켰어요. 수영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요. 네. 아, 수영장은 매우 좋아하지만 네. 튜브를 한순간도 놓지 않아요. 아 고래를 있을 수 그렇게 있지. 좋아하면서 보는 걸 좋아하는구나. 고래 모양의 튜브를 또 이제 네. 아 그런 거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그니까 엄마니까 사실 아들은 잘 몰라요. 딸의 마음은 대략 아는데 왜냐면 내가 살아온 어떤 그런 패턴이나 그런 마음들이 좀 비슷비슷하니까 아는데 아들은 진짜 전혀 다른 이 생명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 기준대로 자꾸 아들을 바라보고 얘는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옆에서 남편이 야 남자는 안 그래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남자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남자는 안 그래.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아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스포츠로 비유하셨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사실 그 학창 어릴 때 시절에 얘기 아직도 남자들은 그 초등학생만 돼도 막 싸우고 그럼, 네. 막 서열 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나 막 나도 힘들어하면서 찾아내고 뭐 우리 다 그렇게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어떤 삶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우리가 가지치기 해주면 그 나중에 그 아이들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더 힘들어할 수도 있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딜레마인 것 같아. 너무 그런 환경에 노출시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나도 없어도 안 되고. 어쨌든 이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소통하면서 잘 자라는 아이로 키우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다. 대화의 좋은 기준. 책이네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아, 예. 예, 요거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요거를 네. 10권을 제가 사비로 사서 오, 그러지 마요. 진짜? 괜찮습니다. 우리 어머님들한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아, 정말요? 아, 새 걸로 너무 좋다. 감사드리도록 너무 좋은 하겠습니다. 이벤트다. 전민기 아, 씨가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뭐 아무나라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지? 잘 안 해주실 것 같은 느낌이 그 있어요. 장풍 선생님이라고 과학계 일타 강사이신 엄청 유명하신 분 네네. 계세요. 전 그수 형한테도 책 뜯어낸 사람. 계속 더 달라고 막 이랬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10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야기하면서 느낀 거는 네. 참 다 똑같다. 요즘 아빠들이 그래도 이 가정 다 안에서 똑같아요. 굉장히 전혀 아니 똑같지 않은데.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 두 네. 분이 나름대로 뭐 사회적으로 되게 활동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가정 안에서의 그런 역할들을 되게 단단히 다져가고 계시잖아요. 그 좀 이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요. 두 분 다 너무 이제 완벽해 보이니까 야, 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 참 괴로운 면 아니면 40, 50대 남자로서의 어떤 외로움이나 고독감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도 좀 맞아.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요새 좀 많이 외롭거든요. 인간은 원래 외로운 거래. 아니 그렇긴 하죠. 예. 슬슬 그러다가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면 이제 학교 친구들을 다시 만나요. 아 그래요? 그 시기가 진짜 오는구나. 학교 이게 이제 친구들이요? 제 나이인데 네. 저 그 대학교 친구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맨날 뭐 몰려다니면서 뭐 술 먹고 막 그러고 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집에서 외로워져서 그런 면이 좀 있죠. 아. 근데 외로움도 외로움인데 저는 사실 그 이제 아직은 나이하고 안 맞게 현실 육아 중이니까 육아할 때 진짜 좀 이렇게 아 이건 좀 억울하다 싶을 때가 있는데 너무 많지. 그게 뭐냐면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육아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뭐 녹화를 하거나 뭘 할 때 그 힘든 날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상태고 아무튼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애를 본 와이프가 네. 이제 오빠가 좀 봐. 그쵸. 그래요. 근데 나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네. 너무 힘들지만 육아가 얼마나 힘들지 알기 때문에 아 그래 내가 좀 할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근데 우리 와이프도 일하잖아요. 네. 어느 날 와이프가 출근을 했어요. 네.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다 저는 하루 종일 애를 봤어요. 근데 와이프가 집에 와요. 그러면 이제 좀 애랑 좀 놀아. 그러면 나 이제 집에 왔는데 맞아. 진짜. 아, 그 얘기 전민기 씨가 맨날 해요. 왜 나는 안 되고 왜 너는 되냐. 진짜 똑같아. 그죠? 이게 근데 제가 이걸 친구들한테 얘기했거든요. 거의 모든 집이 똑같더라고요. 거의 다 비슷해요, 미안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사과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는 프리니까 방송이 많아지면 본인이 보는 시간이 늘잖아요. 그럼 나는 일이 많으니까 힘든 상황에서 주말엔 또 아이를 봤기 때문에 주말엔 또 내가 봐야 되는 거야. 토, 일을. 그쵸.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맙다고요. 저는 주말에 이제 네네. 오전을 확보해 주신다고. 네네네. 여기는 3, 4시에 일어나요. 3, 4시. 아, 오후 3, 4시요? 주말 3, 4시. 3, 4시에 일어난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어떨 때는 주말에 늦잠을 너무 자고 싶은 거예요. 평일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너무 시스템화 되다 보니까 아이는 7시만 되면 주말에는
무조건 아빠만 깨워. 음. 엄마 깨워 안 된대요. 이게 약간 이런 패턴이 생겨서 된다는 뭐죠? 몰라. 깨우면 얼마나 혼낸 건지 모르겠는데 주말에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도 가끔은 좀 늦잠에 자고 싶다. 약간 그래서 그런 걸 좀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와이프가 아니라 애한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형님 하신 거에 이경규 선생님 나와가지고 예.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더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혼자 지내는 법을 좀 알아야 되고 더 고독해지는 거든. 저는 그래서 그거 연습하고 있었는데 홀로서기였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냥 대학교 친구들이 찾아오는 시기가 있나 보네요.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친구들 만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럼 안 되는데. 할 이야기도 없고 약간 또 저는 방송하고 또 다른 일 하다 보니까 좀 그래서 요즘 약간 힘든 상황이었는데 약간 그런 건 없으시구나. 저는 사실 친구를 만나는 횟수도 엄청 줄었어요. 아까 제가 뭐 주말에 약속 안 잡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주중에도 약속을 거의 안 잡고 제가 진짜 술을 매일 먹던 인간인데 술도 그래요? 안 먹고 형 술 안 드세요. 같이 육아할 때 저는 한 잔 기울기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래야 형은 힘이 나거든요. 술을 잘 안 드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많이 취한 날이었는데 새벽 4시쯤에 새벽 4시까지 술을 먹었거든요. 정말 많이 취한 날이었는데 딱 갑자기 그때 정신이 든 거예요. 새벽 4시에. 근데 그때 한 생각이 다 먹었다. 이제 먹을 거 다 먹었다. 남들 평생 먹는 만큼 난 좀 땡겨서 빨리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끊은 건 아니에요. 끊은 건 아닌데 그냥 좀 덜 먹어요. 잘 안 드시죠, 형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어요. 그럼 우리 해리포터 씨는 좀 네. 뭐 괴로운 지점이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육아를 나름 굉장히 수준 높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만족을 못하는 아내의 모습을 봤을 때 조금 그런 게 좀 힘들고. 그것도 죄송합니다. 해리가 기준이 좀 높아. 그죠. 그리고 어떤 그래요. 저의 팔로워분들은 굉장히 뭐 이런 댓글이 많아요. 저런 남편을 살면 너무 재밌겠다. 네.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얘기 많이 그래도 우린 하는데. 단점을 찾죠. 그렇죠. 근데 정작 그런 댓글이 많지만 내 아내 하나 만족 못 시키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아유. 가끔 그런 게 조금 현타가 올 때가 있죠. 뭘로 가장 만족을 못 시켜주시길래? 그냥 제가 보는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조금 네.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냥 놀아줄 때 조금 더 몸을 써서 놀아주고 조금 더 뭔가 맛있는 걸 좀 챙겨주고 네. 진심으로 돼야 되는데 오빠는 조금 오빠의 편의 위주로 육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거 기준이 저는 너무 까다롭지 않나. 근데 형님이 생각할 때도 조금 높긴 높잖아요. 높은 편이죠. 까다로워요. 와이프가 실제로. 그러면 전민기 씨처럼 아예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난 아예 안 한다 주의 느낌 아니에요, 그쵸? 아니 주말엔 내가 보자. 어차피 욕먹고 서운할 바에 안 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너 계속 노력해봤자 어차피 이 사람의 기준치는 맞출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본인이 생각한 딱 여기까지만 하겠다라고 어떤 선포 같은 거? 어느 순간 깨달았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책을 읽어주면 애 눈 나빠져. 좀 나가서 몸으로 놀아줘 아빠가. 데리고 나가서 놀면은 아빠가 책도 좀 읽어줘야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안합니다.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진심으로 미안하다고요. 하래. 그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왜 이제 뭐 보행기 같은 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있잖아. 그 발로 밀어주면 그거 왜 버릇없이 발로 미냐. 진심으로 손으로, 밀어줘라. 두 손으로 밀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그럼 또 두 손으로 밀다 보면은 표정도 찡그리지 말래. 그럼 웃으면서 또 밀다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 이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만 그거를 끝없이 요구하냐 맞아 이거지. 맞아 반성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아내한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육아를 할 때 뭐 저도 와이프한테 다 만족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쵸.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근데 저도 제 나름의 기준이 있으니까 뭔가 있죠. 아쉽거나 예를 들어 해리가 조금 뭐 화를 조금 내는 것 같다. 그럼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저는 다 참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저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조금 서운한 것도 있고. 이게 맞아요.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내 애를 혼내는 건 괜찮은. 맞아. 정확한 표현이에요. 남편이 애를 혼내면 그게 그렇게 애 입장에서는 혼낼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남편이 혼내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저희도 그것도 비슷한데 억울해요. 네. 제가 혼내면 오빠는 그러지 마. 오빠랑 딸이랑 그치. 그러면 하나는 감싸줘야지. 감정이 깨질 수 있어. 내가 혼낼게. 근데 정작 본인은 잘 혼을 못 내요. 나 답답한 거지. 저거는 따끔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미안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잘 못하지만
아빠랑은 항상 좋은 감정이어야 된다. 아빠와 딸은 좋은 감정이어야 된다 그죠. 아니 그건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고마운데 근데 그래서 본인이 좀 더 따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니까. 아니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를 제가 사실은 하루는 앉아갖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엄마들도 좀 그 완벽해야 된다는 좀 부담을 좀 맞아. 저는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아.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본인이 못 놀아주고 뭘 못 봐주는 거에 대한 약간 스트레스를 죄책감.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죄책감이 그 약간 남편한테 투영되면서 그게 저는 제가 느끼기에 맞아. 본인의 어떤 그런 미안함이나 불안감이 상대방을 좀 더 괴롭히는 지금 맞아요. 시스템이 되어서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게 부모들 밑에서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할 맞아, 정도니까 엄마들이 그런 좀 완벽함을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저는 이제 제가 감히 조금 얘기를 드려보자면 해리포터님이 이제 조금씩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아내분처럼 되게 기준치가 높고 어떻게 보면 남자를 약간 계속 쥐잡듯이 잡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쥐상이 됐잖아요. 이게 뭔가 저도 그러니까 전민기 씨가 본인의 불만, 본인의 입장 혹은 나의 감정 상태, 너가 이랬을 때 내가 느끼는 기분이나 너의 어떤 그런 부당한 대우 같은 것들을 얘기를 안 해주면 저는 몰랐어요. 당연히 남편은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지. 내가 지금 희생해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약간 피해자처럼 모는 거예요. 엄마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오빠랑 결혼해서 지금 불행하고 애 키우느라 난 경력 단절이 됐고 근데 사실 그거는 뭐 내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누구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내가 선택한 결과고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되게 불행의 굴레 안에 내 스스로가 갇혀가지고 계속 남 탓만 하면서 이 안을 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씩 내 시야가 넓어지고 내 사고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도 맞다. 남편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 지점들을 좀 깨닫게 되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좀 괜찮아지고 아이를 대하는 어떤 나의 태도나 아이와의 관계도 예전보다는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싸웠어요. 싸우면 잘했다. 효과가 있어. 근데 이제 물론 그 안에서 어떤 싸움의 방식이 잘못된 적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좋은 표현으로 싸울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 책을 이게 두세 번 등장하는 건가요? 한 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형 고마운 채널이네요. 땡큐 베리 마치인데. 두 번을 들어주는 거는. 이거 그리고 읽어서 우리 진짜 서로 좀 고쳐보자, 전민기 씨. 제가 아니 피하는 게 저는 답은 아니다. 만약에 어떤 저도 남편분들이 네. 보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싸울 땐 싸워야 된다. 그래야 상대방도 말은 세게 하지만 그 다음에 아차 싶어 하는 게 저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두려우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게 전 싸우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 우리가 싸운다고 표현하지만 그걸 의견 교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인데 네. 거기서 하나만 이제 규칙을 정하자면 좋아. 어떤 일로 싸우거나 어떤 일로 의견 교환을 하다가 의견이 좀 더 격해질 때가 있어요. 네. 이 토론 자체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주제가 딴 쪽으로 튀지 않아야 돼요. 그게 제일 저도 어려워요. 미안합니다. 그 일로만 얘기를 나누는 거구나. 그 하나의 주제로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당신은 안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일로 튀어간다든지 그러면 이게 감정 싸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제 말이 맞고 난 틀린 것 같아도 수긍을 못 해요. 옛날 얘기를 맞아요, 하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지금 얘기만 그냥 딱 해야 돼요. 지금 네. 얘기만. 근데 어렵죠. 하다 보면 왠지 내가 옛날에 당했던 것들 생각나면서 네. 그 얘기를 안 하면 억울하잖아. 억울하잖아. 네, 네, 그래. 네. 근데 그래도 그건 그때 말 안 한 나의 선택인 거고 네,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얘기하는 주제에서만 끝내야 지금 현재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만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자. 좋은 방법이다. 어차피 들어도 안 하실 거잖아요. 아니, 뭘 그런 식으로 매도하냐, 우리.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바로는 안 되겠죠. 어렵겠지, 우리도. 근데 맞아.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다 보면, 맞죠. 10번 할 거, 8번 하게 맞아요. 되고, 필요해. 5번 하게 되고, 줄이면, 줄어드는 네. 거죠. 그래서 나는 사실은 그 아이 키우는 거 물론 중요한데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곳에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게 라는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사람이 뭐 싸우더라도 사랑하면서 잘 살면 아이들은 그거 보면서 양분을 얻어서 잘 크는 거지. 뭐 그게 뭐 억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70대에 찾아와요. 70대.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이혼 위기야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0대 지금 이제 70대이신 분들, 무섭다. 50년대 중후반, 60년대생들 네. 그분들은 진짜 가부장적인 시대를 사셨거든요. 맞아요. 그때는 엄마들이 다 참고 살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모든 걸 참고. 네. 근데 그 모든 걸 참고 살았던 분도 70대가 됐잖아요. 이제 참기 힘든 나이가 되신 거죠. 더 그리고 그 남자들은 그냥 그렇게 쭉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게 못 뭐가 바꿔요. 잘못된지를 몰라요. 네, 맞아요. 못 바꾸는,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죠. 아, 애초에. 네, 그래서 엄마들이 뭐라고 하면 이 옆에 내가 여태까지 잘 살다가 왜 갑자기 난리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진짜 위험한 건요. 그 전에는 엄마들이 이제 애들도 있고 뭣도 있고 묶인 게 있으니까 참았거든요. 참을 수 있는 게 있었죠. 왠지 네. 안 참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달라지셔야 됩니다. 말하는 방식, 소통 방식이 변해야 돼요. 네. 맞아. 우리는 아직 그 나이 아니니까. 네. 미리미리 나중에 잘하고 생각할게요, 저는.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좀 터놓고 얘기하니까 좀 풀리네. 그래요? 왜냐면 내 편 두 명이랑 이제 같이 오빠 편이었던 건 맞지? 그렇지 않았나? 그럼요. 훨씬 더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내나 엄마들에게 바라는 점 하나씩 들으면 남편의 어때? 이것만은 좀 긁지 말아주세요. 그런 거. 이렇게 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맞아, 맞아. 이렇게 마지막으로 메시지 하나 좀 남기면서. 네, 그럼 우리 고쳐보도록 네. 노력해 볼게요. 네. 와, 그런 거 있어? 저는 이건 개인적인 건데 저는 이게 부부 관계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진짜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뜻하게 얘기하고 어떻게 뭔가. 대화의 기술 또 들어야 돼? 저는 이전에 냈던 책 중에 말하기 수업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정독을 하고 왔어요. 야, 진짜로. 좋은 동생 두셨어. 베스트셀러잖아요.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네. 저는 말의 대화의 어떤 톤이나 이런 것도 되게 단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것 저희 때문에 와이프한테 싸워요. 제가 딱 하나 아쉬운 게 이 워딩이 좀 세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좀 크고 웃음소리도 크고 말이 좀 센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말을 조금 따뜻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예쁘게 하는 편. 자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나도 인정.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가 이제 와이프한테 바라는 게 조금만 내가 좀 아쉬움이 있고 나한테 아쉬움이 있고 좀 모자람이 있어도 조금만 따뜻하게 얘기하고 좀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놈의 칭찬. 근데 칭찬이 진짜,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중요하죠. 칭찬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칭찬 좀 해주고 조금만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그런 거? 그게 다였어요. 나 왜 이렇게 우리 혜리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지? 나랑 잘 맞을 것 같아, 느낌이. 저도 대번에 느꼈어. 혜리랑 만나면 와인 한 병에 수다 4시간 떨겠다. 느낌이 바로 왔어요. 왜냐면 정민기 씨도 저한테 늘 얘기했던 게 칭찬해달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치? 중요해요. 전 근데 중요해요. 나는 많이 해주는데. 아니 저는 어려운 게 어떤 사람마다 어떤 감정이 다르죠. 그리고 본인도 막 힘든 일 있고 할 텐데 저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과 말을 하는데 이제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땐 굉장히 수용적이고 어떨 땐 너무 배척하고 막 이게 나는 똑같은 인간인데 어떨 땐 좋은 아빠였다 어떨 땐 진짜 나쁜 남편이었다 막 저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고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저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목을 기가 막히게 아, 냈죠. 네. 이게 인스타에 뜰 때마다 진짜 이거 내가 읽어야 되는 책인가 반성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또 그런 것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 아까 남자가 슈퍼맨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참 했잖아요. 근데 진짜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건 여자들이에요. 자기가 정말 슈퍼맘이 돼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애를 잘 키우면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애가 한 명이라도 눈에 보이면 나는 뭐가 모자라서 저렇게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진짜 근데 해요. 저는 뭐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 뭐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다 진짜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일 뿐이지. 네. 그럼 그렇게 본인들이 안 받아들이면 본인들이 자존감이 엄청 낮아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자존감이 낮아진 걸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이걸로 누굴 괴롭히냐면요. 애를 반대편에 잡아요. 있거나 아이를. 애를 잡아요. 근데 사실 진짜 여자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에요. 맞아요. 근데 남편이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칭찬이 그거야말로 칭찬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칭찬을 이제 뭘로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어렵잖아요. 되도 않는 걸 칭찬하는 거예요. 원래 부부는 같이 살면 상대방의 부족한 게 눈에 잘 보여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부족한 거 봐서 이거 이렇게 해라고 말한다고 할까요? 안 한다니까. 네, 맞아요. 안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조금 잘한 게 보이잖아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진짜 여자가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그 행위에서. 그리고 자존감이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자기가 한 말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전에는 남이 안 보이는구나. 네, 그 정신이 안 드는 거죠. 맞아.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여자들은 애 낳고 나면 너무 생활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몸도 달라지고 직업적으로도 뭐 커리어 다 끊기고 막 그러잖아요. 고마워요. 네. 아니 근데 이래서 자존감이 정말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특히 뭐 애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낳았어. 그럼 진짜 완전 바닥에 네. 바닥이에요. 그걸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남편밖에 없어요. 정말 남편밖에 없어요. 해줄래요? 아니, 촬영 끝나기 전에 두 분이 칭찬 한 번씩 주고받는 거 한 번 봤으면 좋겠다. 오늘 아니 오늘 촬영 끝난다면 지금 지금 저 하시죠. 지금 네. 바로 하고 싶어요. 네, 네. 전민기 씨 이 지금 입은 이 셔츠의 컬러와 셔츠를 칭찬하시는 거 아니죠? 이 양말을 아우 센스 있게 아주 잘 깔맞췄어요. 매칭한 센스. 센스를 칭찬한다. 우리 전민기 씨 너무 센스 있어요. 센스 있다. 칭찬 하나 해줄래? 와닿진 않네요. 이게 뭔 봐봐 칭찬이야? 이런 식으로 받으니까 해주고 싶냐고. 여기 칭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칭찬. 아니 우리 미녀 씨는 저는 자주 얘기해요. 네. 진짜 훌륭한 엄마이자 그리고 저는 미녀 씨를 안 만났으면 네. 이 정도의 커리어를 쌓지 못했다. 방송인으로서 솔직히 이 정도 인지도 쌓은 거는 진짜 아내 덕이 한 80%다. 이제는 이제 밟고 올라가야겠지만 저는 늘 감사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결혼해도 미녀랑 해야지만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말이 많이 꼬이네. 아, 약간 지어서 하려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정략 결혼 느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 고마움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조금 더 보태드릴게요. 네. 지금 한 얘기가 너무 좋은 얘기인데 거창해요. 그러면 매일 못해요. 매일 할 거면 더 사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소한 걸 하려면 이런 말이 필요한 거죠. 어떤 거요? 당신은 정말 다 좋지만 오늘은 특히 이런 게 눈에 들어오네. 이런 표현들. 더 사소한 거 하나만 짚어보세요. 빨리 사소한 거 짚어보세요. 그거 좀 따로 하면 안 될까요? 아, 나 오늘 듣고 싶어. 빨리 해줘.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 아주 사소한. 빨리 해봐. 난 사소한 거 했잖아. 해리포터님 먼저. 제가 제 아내한테요. 네. 저는 아내가 아이 육아를 하면서 자기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그런 뭔가 제가 그 경제적으로 도움을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뭔가 자기가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 너무 멋지다 여보. 사랑해. 네. 이것도 좀 거창했나요? 거창해. 이것도 거창해. 더 사소한 걸 찾아봐요. 너 저녁에 로션 잘 이게 바르고 피부 어렵네, 좋잖아요. 진짜. 관리 잘하더라. 그래, 그런 거. 너무 칭찬한다. 너무 예뻐. 이런 것들이 좋아. 되게 사소한데 자존감 올려준다. 근데 저도 그런 거를 와이프가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되게 칭찬거리가 많은데 저도 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지나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 우리 아내는 그런. 그리고 제가 아는데 혜리 씨가 만약에 저와 비슷한 성향이라면 사소한 칭찬은 필요 없습니다. 한석주님. 아 그래요? 그럴 수도 거창한 게 필요합니까? 아니 현실적인 게 현실적인 필요합니다. 거? 오케이. 요거. 설마 이건가요? 그게 제일 좋긴 하더라고, 효과가. 제일 좋긴 하더라고. 어떻게 생각해봤어요? 돈 많이 벌게요. 그럼 전 오늘 칭찬 안 들어도 괜찮아요. 아니 아주 심플한 부분구나. 근데 이제 뭐 방송이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네. 포인트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작은 거를 그렇게 찾아서 좋게 발현시켜야지. 맞아. 사실 흠은 되게 세세한 거 잘 잡잖아요. 맞아. 근데 이거 살짝만 균형만 맞춰도 맞아요. 사이가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서 유부남 그 참을 수 없는 무거움에 대하여라는 주제였는데 사실은 되게 일상적인 우리가 사소한 어떤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다 그렇게 사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뭔가 서로 계속 노력해야 되는구나. 뭐 좀 이런 거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요? 네. 저는 이제 뭐 오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반성했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 좀 이렇게 잘 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말 최악의 멘트네요. 이거 대충 해서 끝내보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살짝 멘탈이 나갔어요 지금. 네, 아무튼 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께도 한번 소감 좀 들어볼까요? 네. 저 이제 육아는 또 우리 또 형님들,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뭐
다 비슷하게 사는 것 같아서 좀 위로도 받는 것 같고 맞아. 또 교훈이 그런 것 같아. 그냥 너무 욕심내지 않고 좀 그냥 좀 편하게 뭐 육아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 너무 우리가 욕심 부리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 그냥 좀 맞아. 편하게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보다 평소에 좀 더 많이 혼나시는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를 안 혼내는 저의 아내가 아주 많이 참고 있구나. 참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여보 고마워. 아무리 훌륭하신 혼나네요. 분이에요. 네네네.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길 아유 바랄게요. 예,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야 가끔 이런 시간 좀 필요한 것 같다. 남편들도 뭔가 이렇게 탁 터놓고서 한번 딱 쏟아내니까 맞아. 뭔가 속이 시원하네. 시원하네. 그러면 이제 또 육아에도 더 열심히 참여하시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 주말 콜? 3학년이라서 이제 육아할 게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3학년은 뭐 알아서 혼자 놀겠지. 다 컸잖아 3학년이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해요? 끝이 없군요 육아에.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진짜? 왜 3학년은 뭐 해야 돼요? 그건 이따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형이 아까 인사 드렸잖아요. 끝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좀 가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오늘 보시면서 남편분 약간의 이해해주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엔 저희가 원래 하던 모습대로 네. 또 전문가 모신 다음에 육아 관련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